너무나 많은 변화들이 이제 나타나기 때문에 감당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시간표 하나 받고서 그냥 혼자 적당히 해봐야 되겠다 그러면은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매일마다 다른 변화들이 일어나서 그게 진짜 병원을 찾아가야 될 일인지, 오히려 이 몸속에서 치료가 너무 급속하게 일어나는 좋은 일들인지, 그날 몸에서 나타나는 생리적인 변화에 따라서 제가 강의를 진행을 할 거예요. 그걸 들었으면 오히려 기뻐해야 될 일인데, 그걸 듣지 않으면 밤새 119를 불러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한 이틀 정도 참여하고 몸이 굉장히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게 됐고, 한 3일 정도 지나니까 안개가 싹 걷어지는 것처럼 눈이 환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혈당을 재보니까 약을 먹어도 주사까지 같이 맞아도 공복 혈당이 200 이하로 내려가지 않던 이분이 정상 혈당이 나오면서 이 합병증들이 치료가 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약을 먹고 혈압이 조절이 되고 혈당이 조절이 돼도 여전히 합병증들은 진행이 돼요. 그러나 약을 먹지 않고 혈압이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합니다. 또 혈당도 조절이 가능해요. 그렇게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조절이 될 때는 이미 진행이 되던 합병증들까지도 치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 설악산에서 하는 것하고는 좀 다르겠지만 일단은 공기가 너무 달라요. 또 여러 가지 거기서 여기까지 가지고 올 수 없는 천연치료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그와 똑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굉장한 변화들이 나타납니다. 이미 이런 도시권에서 한 군데서만 한 게 아니라 제가 격주제로 지금 계속 도시권에서 하는데 설악산에서 할 때보다는 많은 차이가 있고, 또 머리가 아프다, 뭐 배고파 죽는 줄 알았다, 이런 소리가 훨씬 많지만 그래도 엄청난 변화들이 나타나는 것을 봐요. 그래서 이분이 일주일 만에 약 다 끊고 혈압이 정상이 되고 혈당이 정상이 되고, 그리고 20m밖에 걷지 못했었던 이분이 허리 통증이 싹 사라지면서 한 번에 10,000보를 걸어도 괜찮을 만큼 좋아집니다. 그 뒤로 3개월이 지난 다음에 다시 이 프로그램에 오셨는데 손에 뭐 보따리를 하나 이렇게 들고 왔어요. 화면 잠깐만 봅시다. 이 보따리를 들고 왔길래 그게 뭡니까 하고 물었더니 자기가 공원에 가서 운동을 하다가 지팡이 잡고 걷는 사람만 보면 찾아가서 뭐 하라고 얘기했을까요? 백투에덴 하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잘 안 믿어요. 그래서 차에다가 이 보따리를 하나 이제 들고 다니는데 이게 내가 매일 먹던 약 보따리입니다. 그런데 이 약을 지금은 하나도 먹지 않는데 혈압도 정상, 혈당도 정상, 모든 게 정상입니다 하면서 이런 환자들 있을 때마다 보여주는 그런 약 보따리라고 그래요. 과연 이런 일들이 한두 주일 사이에 어떻게 일어날까? 이번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은 저게 거짓말이 아니고 의학적으로도 이해가 되고 가능하겠고, 이런 식으로 계속 생활을 하면은 완치도 가능하겠구나 하는 확신이 들 수 있는 그런 한 주간을 우리가 같이 보내리라 생각을 합니다. 지금 사방에서 얼마나 많은 질병들이 우리를 옥조여 오는지 몰라요. 지방간, 동맥경화, 당뇨병, 심장병, 고혈압, 아토피, 알러지, 각종 암, 자가면역질환, 지금 이 자리에도 굉장히 다양한 문제들을 가지고 왔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중에서 한번 여기 나오는 대로 대략 한번 손을 들어서, 제가 이번 한 주일 동안 모든 강의를 다 할 수는 없어요.
설악산에 들어와서 하루 종일 프로그램을 참여하고 강의를 들어도 최소한 4개월이 지나야 한 바퀴가 강의가 돌아요. 그래서 그 중에서 어떤 주제로 이번 주에 강의를 해야 될까를 이 시간에 손을 드는 것 봐서 가장 많은 이 손을 드는 주제를 가지고 제가 강의를 좀 해보려고 그래요. 간이 조금 안 좋은 것 같다 하시는 분이 있어요? 제가 오늘 이 전체 지금 소개를 할 시간은 없고 이때 여기서 파악을 하고 주제를 제가 좀 정하겠어요. 심장병이나 고혈압, 동맥경화, 뇌졸중, 이 순환기 계통에 좀 도움을 받으면 좋겠다 해서 오신 분들, 네. 자, 그 다음에 당뇨병을 좀 해결했으면 좋겠다. 당뇨병, 그 다음에 또 암을 좀 도움 받았습니다. 암은 한 명도 없습니까? 또 아토피나 알러지, 이런 알러지 계통 좀 도움 받았으면 좋겠다. 또 비만 문제 좀 해결하면 좋겠다. 비만이 제일 많네요. 다른 것 조금 줄이고 비만 강의는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제가 대충 분위기는 이제 파악을 했고, 비만 강의는 이번 주에 좀 다른 데서는 안 했었는데 다른 거 좀 시간 조절을 해서 조금 더 충분히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대부분의 질병들을 예전에는 성인병이라고 불렀었어요. 어렸을 때는 없는데 나이가 들면서 성인이 되니까 찾아오는 질병이다. 그래서 성인병이라고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이건 일본 학자들이 한 50여 년 전에 잘못 붙인 이름이고, 생활 습관만 좋으면은 90세 먹은 할아버지도 이런 병이 안 찾아오고, 또 생활 습관이 나쁘면은 15살짜리 아이들도 이런 병이 찾아온다는 사실이 밝혀져서 일본을 비롯해서 세계 모든 나라 의학자들이 이름을 바꿨습니다. 뭐라고 바꿨어요? 생활 습관병이다라고 이름을 바꿨습니다. 생활 습관병이라고 이름은 바꿨는데 그 다음을 따라가지 못하는 게 현대 의학계의 문제점입니다. 자, 생활 습관이 원인이라고 하면은 그 원인을 제거해 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도 아직까지 현대 의학은 대증요법에 바탕을 두고 발전을 했습니다. 어떤 증상에 대해서 처리해 주는 방법들, 통증이 있다, 그 통증이 찾아오는 원인은 수없이 많을 텐데 어떻게 해주고 있어요? 통증이라고 하는 증상만 잘라주는 그런 치료 방법들을 지금 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혈압이 올라가는 원인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혈압이 올라가는 증상을 낮춰주는 혈압 강화제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증상만 싹을 잘라주는 방법 가지고는 죽을 때까지 약을 먹어도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백투 에덴에서는 그 증상을 자를 것이 아니고 뿌리가 무엇인지를 찾아서 뿌리를 뽑아 버리도록 한번 해보자. 대증요법으로는 전부 다 불치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원인을 제거해주는 백투 에덴 방법으로는 놀랍게 생각한 것보다 약을 쓰지도 않는데 굉장히 빠른 속도로 치료가 가능한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질병을 뿌리채 그 원인을 뽑아버리면서 치료하기 위해서는 질병의 요인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이 부분은 캐나다의 라론데 박사님의 이론이 많은 교과서에 올라와 있습니다. 백투에덴 치료법은 약은 쓰지 않지만 그저 어떤 민간요법 차원에서 치료가 진행되지는 않아요. 분명히 의학의 한 가지에 있는 치료법이고 그것도 조금 앞서가는 최첨단 의학의 방법을 활용할 뿐이지 무슨 민간요법의 치료는 아닙니다.
그래서 의학적으로 그렇게 하면 왜 치료가 되는지 연구 근거들을 제시하면서 이번에 모든 백투에덴에서 실시하고 있는 처방들을 설명할 것이고, 그것이 합리적인 것을 바탕으로 해서 결론난 의학적인 방법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들으면 이해가 될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대로 실천을 하다 보면은 증상을 자르는 방법으로는 불치병이라고 얘기를 들었지만 그 원인을 제거하면은 얼마든지 치료가 가능하겠구나. 며칠밖에 안 했는데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면은 충분히 가능하겠다. 그래서 이번에 여기서 배운 방법대로 여러분들이 계속 살아가기만 한다고 하면은 평생 가지고 다녀야 될 질병들을 완전히 던져버릴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라론데 박사님이 발표한 질병의 요인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질병의 요인, 바로 건강의 요인이라고 발표를 했는데, 건강을 결정하는 요인은 반대로 뒤집어서 얘기하면 무슨 요인이 되겠어요? 질병에 걸리는 요인이 되는 거예요. 이 박사님의 연구 결과로는 유전적인 요인이 굉장히 크다고 얘기를 해요. 어디 건강을 결정하는데 유전적인 요인이 좀 많이 관여를 할까요? 뼈가 통뼈인 부모님에게서 태어나면 골다공증은 평생 걱정 안 해도 됩니다. 그냥 그렇게 타고난 거예요. 뒤집어 얘기하면은 뼈가 약해서 허리가 구부러진 부모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웬만큼 노력해도 뼈는 강하기가 어렵습니다. 골다공증이라고 하는 질병에 걸릴 가능성이 유전적으로 높은 거예요. 그런데 모든 질병이 유전자 차원에서 결정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질병 중에서 한 20% 정도는 유전적인 요인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다, 이렇게 분석이 됐고, 또 의료 서비스가 건강을 결정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홍역이라고 하는 예방접종을 줄만한 의료 시스템이 있는 나라에서 산 사람은 홍역에 걸릴 가능성이 거의 없겠죠. 그러나 이런 의료시설이 부족한 아프리카에서 태어났으면 홍역으로도 죽을 수 있습니다. 천연두 예방접종 하나 맞으면 여기 얼굴 염려는 거의 없죠. 그러나 우리나라도 예전에 요거 없을 때는 이게 평생 얼굴 상태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니, 죽은 사람들도 많아요. 그래서 현대인들에게는 의료 서비스 때문에 질병으로 쓰러질 수도 있다. 한 8% 정도 차지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환경적인 요인도 좀 중요할까요? 이 공기도 중요합니까? 요즘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설악산에서 있다가 서울권으로 제가 와서 한 주일 있기만 하면은 머리가 아파요. 그런데 설악산으로 딱 들어가면 두통이 사라져요. 요즘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리는 날이 얼마나 자주 있는지,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리는 날은 이 조그마한 차고 문 다 닫아놓고 자동차 2400cc짜리 자동차 2대를 엔진을 걸어놓고 그 배기통에서 나오는 그 배기가스를 계속 들이마시는 것과 똑같은 정도의 초미세먼지 A급 발암물질을 마시는 것과 같다, 그렇게 발표를 합니다. 지금 요즘에 와서 매스컴에서 막 지금 떠들고는 있지만 이거 충분히 지금 아직 전달되지 않은 상태예요. 그런 곳에서 살다 보면은 기관지계통의 질병이 많아질까요? 앞으로는 천식 환자가 굉장히 많아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환경 때문에 생기는 질병들, 계속 가렵고 기침하던 사람들이 설악산만 오면 그날부터 기침 안 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환경적인 요인이 한 20% 정도를 차지한다 그랬고, 가장 큰 것은 개인의 생활 습관 때문에 모든 질병이 생기는 것이다. 몇 프로나 됩니까? 51%나 돼요. 그래서
생활 습관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뭘 고치는 게 답입니까? 약 먹는 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생활 습관을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백투 에덴에서 가장 많은 내용은 생활 습관, 무엇이 잘못됐는지 한번 생각해 보자. 그 생활 습관이 잘못됐을 때 왜 그 병이 생기는지 의학적으로 계속 매 시간마다 설명이 나갈 거예요. 밥을 입에다 넣으면 몇 번이나 씹습니까? 5번도 안 씹고 삼키는 사람들 많죠. 5번도 안 씹고 삼키면 왜 결국은 위장병이 생길 수밖에 없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저 오래 씹어야 좋다 이렇게 피상적으로 알아서는 안 됩니다. 오늘 저녁에 한국인들이 위장병이 왜 그렇게 많은지, 대부분 한국인들은 뭘 먹어야 위장병에 좋아? 뭐 양배추즙? 여기에만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무엇을 먹어야 위장병이 치료되느냐라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먹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어떻게 먹느냐. 5번만 씹고 먹는다. 양배추만 먹어도 위장병이 오게 돼 있어요. 그 습관을 고치기 전에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좀 습관 차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백투 에덴에서는 이 개인적인 생활 습관을 고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데,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질병의 몇 프로는 좀 해결할 수 있겠어요? 51%는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환경적인 요인도 백투 에덴에서는 중요하게 여길까요? 그래서 설악산까지 우리는 들어간 거예요. 이 중국에서 날라오는 미세먼지가 쭉 오는데 저쪽 미시령 고개를 못 넘는 날이 대부분입니다. 아주 극심한 날 1년에 한두 번 넘고, 대부분은 못 넘고 부딪혀서 다시 강원도 쪽으로 뒤돌아와요. 그래서 생각한 것보다도 강원도 미시령 넘지 못하는 그쪽 동네 공기가 생각보다 나쁘게 계속 발표가 됩니다. 오히려 더 나쁜 때가 더 많아요. 그래서 미시령을 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미시령 너머 밑에 있는 저희 힐링센터는 전국이 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도 거기는 괜찮아요. 미시령 터널로 들어오는 괘씸한 놈도 조금은 있겠지만 넘어오면은 100년 이상 자란 이 금강송 소나무들이 또 다 걸러줘요. 그래서 딱 들어 넘어오면 공기 자체가 측정기로 안 재도 느낌이 벌써 틀려요. 그래서 환경도 중요하게 여겨야만 됩니다. 20%의 이 요인을 사람이 할 수 있는 한은 최대한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또 의료 서비스, 다리 부러졌는데 기도만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 힐링센터에서는 10분만 가면은 여러 병원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현대의학의 병원의 치료를 받아야 될 일이냐? 그러면 119를 누릅니다. 119 누르면은 저희 힐링센터에서 30m 앞에 있어요. 직원이 방 달려가기 전에 앰뷸런스가 먼저 와요. 그래서 가야 될 것은 한밤중이라도 보냅니다. 그러나 아무리 병원에서 권해도 이건 반대다, 이건 도움이 안 된다, 그러면 이건 좀 기다려보자, 최대한 설득을 해요. 현대의학으로 도움이 될 만한 것은 우리가 받아야만 됩니다. 무조건 약을 끊으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약 끊었다 그날 저녁에 죽으면 어떡하겠어요? 약을 믿음으로 끊는 프로그램이 아니고 이 스스로 몸속에서 치료하는 시스템을 풀 가동시켰더니 이제 더 이상 약을 안 먹어도 혈압이 조절이 된다, 그러니까 먹을 필요가 없다, 그런 이야기지. 무조건 좋아지기 전에 혈압약 끊고 혈당약 끊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현대의학을 합리적으로 활용할 건 활용해서 8%의 혜택도 우리가 보자는 거예요. 마지막 유전적인 요인만 잡는다고 하면은 모든 질병을 백투에덴으로 정복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나머지는 뭐 당연한 것이고, 지금 유전자 차원에서 자궁암이 걸렸는데 이것도 가능하냐? 유전적으로 본태성 고혈압을 내가 물려받았는데 이것도 가능하냐? 가능합니다.
그것을 후생 유전학적인 이론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 백투에덴에서 그 모든 질병들을 치료한다라고 큰 소리를 치는지, 이 시간에는 후생 유전학과 백투에덴 힐링 원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병원에서 어렵다고 하는 그 많은 종류의 질병들이 왜 이렇게 종합적인 생활습관 개선 프로그램을 통해서 회복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결국 아빠 엄마를 닮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 아빠에게서 온 유전자 반절, 엄마에게서 물려받은 유전자 반절로 수정란이 만들어졌고, 그 수정란이 똑같이 복사되면서 60조 내지 100조 개의 세포로 분열이 됐더니 나라고 하는 사람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결국 내가 왜 피부가 검정색이 아니고 황색일까? 유전자 속에 황색 칼라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서 황색으로 만들어진 거 아니겠어요? 왜 머리는 금발이 아니고 흑발일까? 다른 이유 없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깨를 많이 먹어가지고 흑발이 온 게 아니고 유전자에 그렇게 기록이 돼서 흑발인 거예요. 결국은 모든 질병까지도 유전자 차원에서 결정된다라고 하는 것이 밝혀진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발전한 이 후생 유전학적인 이론을 우리가 살펴보면, 나라고 하는 사람이 고혈압 유전자를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 태어나는 순간 이미 그 모든 유전자는 결정이 됐을지라도 태어난 이후에 후생, 태어난 이후에 내 생활 습관에 따라서 그 유전자의 스위치는 켜질 수도 있고 꺼질 수도 있다. 그것을 후성 유전학이라고 번역을 하기도 했어요. 태어난 이후에 유전자 차원에서 아직도 뭔가 이루어지는 일들이 있다. 여기에 관계된 학문, 에피데믹스, 이 에피지네틱스라고 하는 이 후생 유전학을 후생 유전학이라고도 번역을 하고 후성 유전학이라고도 번역을 하는데, 유전자는 태어나는 순간 이미 결정됐지만 태어난 이후에 유전자 차원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것에 관계된 학문, 또 후생 유전학이라고 하면은 태어난 이후에 내 생활 습관에 따라서 그 유전자의 스위치는 얼마든지 꺼질 수도 있고 켜질 수도 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이 후생 유전학이 지금 많은 유전자 차원의 불치병으로 고생을 하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지금 선물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몸을 쪼개 보면은 결국은 세포 차원의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데, 그 세포의 한 가운데 보면은 세포 핵이 있습니다. 그 핵 속에 현미경으로 볼 때 염색약을 뿌리면은 이 착색이 잘 되는 실가닥 23쌍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실가닥을 자세히 풀어서 보니까 두 개가 한 쌍이 되어 비비비 꼬여 있는데 그 사이에 어떤 물질들이 붙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시토신이라고 하는 물질이 붙어 있는데, 맞은편에는 다른 것과는 짝이 맞을 수가 없고 구안인과만 짝이 맞아요. 그래서 시토신 앞에는 무조건 어떤 물질이 있습니까? 구안이 있고, 구안인 앞에는 무슨 물질이 붙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시토신. 또 아데닌이라고 하는 물질 앞에는 뭐가 짝이 될 수밖에 없어요? 티민. 자, 이것이 어떤 순서대로 나열이 되어 있느냐, 23쌍 중에서도 몇 번째 염색체 실에 윗부분인지 아랫부분인지, 그 중에서도 윗동네 5번째 부분에 시토신, 아데닌, 시토신 이렇게 붙어 있을 때 의미가 다르고, 시토신, 시토신이라고 붙어 있을 때 의미가 다르다는 거예요. 이 물질이 어떤 순서대로 어떤 위치에 붙어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곱슬머리로 태어날지 직모로 태어날지, 고혈압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날지
고혈압 유전자 없이 태어날지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 모든 것이 다 결정된다 하는 것이 옛날 유전학이었는데, 최근에 후생 유전학자들의 연구 결과를 보니까 이 세포 하나 속에 있는 유전자 정보를 아데닌은 제일 간단하게 A자, T자, 티민은 가장 간단한 T자로 기록한다 할지라도 세포 하나 속에 기록된 유전자 글씨가 1000페이지짜리 두꺼운 백과사전 1000권에 해당될 정도로 어마어마한 정보가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 수정란 하나 속에 들어있던 요 유전자가 이제 복사를 합니다. 어떻게 복사를 하는가 하면은 요 실가닥이 이제 이게 두 개가 한 쌍이 되어 있는데 이게 싹 풀어집니다. 풀어져서 양쪽으로 나뉘어져요. 나뉘어지는데 우리가 먹는 음식 속에 있는 영양 물질들로 시토신, 저쪽은 시토신이 가 있는데 시토신 앞에는 결국은 무슨 물질이 달라붙을 수밖에 없어요? 무슨 물질이? 여기 화면도 좀 보여주세요. 자, 시토신 앞에는 뭐가 달라붙을 수밖에 없어요? 구아닌이 달라붙습니다. 이 물질은 우리가 먹는 음식 속에서 들어올 수 있어요. 또 아데닌 앞에는 뭐가 달라붙을 수밖에 없어요? 티민. 그래서 하나가 찢어져 나갔지만 나중에 똑같은 것이 하나가 만들어질 수 있고, 반대로 또 저쪽으로 날아간 구아닌, 티민 앞에도 시토신, 아데닌이 달라붙으니까 처음과 똑같은 것이 두 개가 만들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포막으로 감싸주기만 하면은 똑같은 세포가 두 개가 되는 거예요. 두 개가 각자 똑같이 복사 분열을 하면은 4개, 8개, 16개 이렇게 배수 분열을 하다 보면은 한 60kg 정도 체중 나가는 사람들은 60개 정도 세포가 들어있는 것이고, 100kg 나가는 사람들은 한 100조 개 정도 세포가 이제 복사가 돼가지고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에 붙어있는 어떤 세포라도 그 유전자는 다 똑같이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머리카락도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머리카락에도 똑같은 100페이지짜리 1000권에 해당되는 유전자 정보가 들어있다는 것이고, 손톱에도 똑같이 1000페이지짜리 1000권에 해당되는 정도의 유전자 정보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똑같은 유전자가 들어있는데 손톱과 머리카락은 이렇게 다를까? 그 이유는 머리카락이 붙어있는 세포는 1000페이지짜리 백과사전 1000권에 해당되는 그 엄청난 유전자 정보 중에서 머리카락을 만들어내는 데 필요한 유전자만 스위치가 켜있고 나머지는 다 꺼져 있기 때문에 머리카락으로 나타난 것이고, 손톱에 붙어있는 세포는 손톱을 만들어내는 데 필요한 유전자만 스위치가 켜있고 나머지는 다 꺼져 있기 때문에 손톱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유전자를 물려받았느냐 하는 옛날 유전학도 중요할지 모르지만 그 유전자 중에서 어떤 것이 꺼지고 어떤 것이 스위치가 켜지느냐 하는 후생 유전학도 나라고 하는 사람을 형성하는데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고혈압 유전자를 물려받았어도, 아무리 비만 유전자를 물려받았어도 뭐 하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 유전자 스위치 끄기만 하면 되는데, 후생 유전학적인 연구 결과에 의하면 태어난 이후에 내 생활 습관을 바꾸면 그 유전자 스위치 얼마든지 꺼지고 켜지고 할 수 있다는 것이고, 바로 이 백투 에덴에서는 지금 어떤 질병 가지고 있든지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그 질병 유전자 끌 수 있는, 스위치 끌 수 있는 생활 습관이 무엇이냐, 이것을 의학적으로 조금 더 깊이 있게 이번 한 주일 동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 것이고, 그게 그렇게 연결이 돼 있는 것이구나, 그렇게 중요한 거면 내가 100번 씹어야 왜 5번만 씹나? 예전에 얼핏 들을 때는 잔소리로 들렸고 아무리 얘기해도 고쳐질 수 없었던 것이 생활 습관이었다고 한다고 하면, 백투에덴 프로그램에 참여한 사람들은
할머니뿐만 아니라 초등학생들까지도 와서 들으면 이해가 되고 고칩니다. 고치면 자폐증이 사라지는 걸 봐요. 고치면 편식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 동안 듣는 강의는 머리로 다 기억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양이 나갈 거예요. 필기 도구를 가지고 오셔서 그것을 좀 잘 기록을 하시면서 들으시면 한번 들은 것 최대한 기록을 하다 보면은 나중에 필요할 때 그것이 떠올려질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기록을 하면서 좀 들으면 좋겠고, 이 후생유전학에 의하면은 이렇게 질병 유전자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 부분에 메틸기라고 하는 것이 달라붙기만 하면은, 예를 들어서 고혈압 유전자를 물려받았어도 거기에 메틸기가 달라붙기만 하면은 그 고혈압 유전자는 스위치를 꺼라 하는 뜻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메틸기라고 하는 건 뭐냐? 탄소 하나에다가 수소 3개가 붙어 있는 물질이고, 이것은 우리가 먹는 음식 속에 들어있는 영양물질입니다. 그래서 어떤 음식을 먹는 생활 습관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내가 지금 질병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이렇게 스위치를 끌 수 있고 그 질병으로부터 치료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후생 유전학자들이 질병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났는데도 태어난 이후에 생활 습관을 바꾸어서 그 유전자가 발현되지 않도록 만들어지는 기법이 적어도 3종류 이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밝혀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어떤 질병을 가지고 태어났다 할지라도 이 3가지 전략에 의해서 그 질병 유전자 스위치가 꺼지고, 그리고 그 질병이 나타나지 않게 살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 전략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누구의 형상대로 만들었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즉 완벽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살아오면서 잘못 먹고 잘못 생활하면서 여기에 유전자가 망가지고 어떤 질병 유전자가 들어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건강하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잘못 살았어도 너 지금부터라도 그렇게 살지 말고, 질병 걸릴 수밖에 없는 길로 걸어가지 말고 돌아서라, 에덴으로 돌아가자. 그러면 건강하게 살 수 있다. 그러면서 여기 이 유전자가 여러 실타래들이 있는데요, 이 실타래들이 여기 보니까 어떤 때는 한 실타래 속에 너무 많은 유전자들이 모여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는 이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내가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해주셨는가 하면은 그 실타래에다가 히스톤이라고 하는 단백질을 붙여주는 전략을 씁니다. 히스톤 단백질을 붙여주면은 이런 게 이제 여러 유전자가 똘똘똘똘 뭉쳐 있는데 이쪽 부근의 실타래는 아예 풀어도 보지 말아라 하는 신호가 돼요. 그러면 이 동네 부근은 히스톤 단백질을 스틱 하나 딱 붙여주면 아예 펼쳐보지도 못합니다. 무슨 질병 유전자가 있는지 알지도 못해요. 그래서 수많은 질병 유전자가 거기에 붙어 있지만은 그 질병 유전자가 나타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해놨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반복되게 그 잘못된 생활을 살아간다고 하면은 이 히스톤 단백질이 떨어져 버립니다. 그러면서 이 실타래가 딱 펼쳐져요. 펼쳐지면은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 예를 들어서 23권의 나를 만들 설계도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책에서
50페이지에서 60페이지까지는 너무나 많은 질병 유전자들이 다닥다닥 모여 있으니까 여기는 노란 스티커로 딱 붙여주자. 히스톤 단백질로 붙여주면 그 페이지에 무슨 질병 유전자가 있는지 알지도 못하고 평생 살 수 있었는데 이게 떨어지면 펼쳐지는 거예요. 보니까 거기에 고혈압 유전자가 있는 것입니다. 펼쳐졌어요. 설계도가 펼쳐졌습니다. 그때는 그 질병 유전자 하나하나에다가 조금 전에 살펴본 것처럼 메틸기라고 하는 영양물질을 붙여줘요. 그러면 있는데 스위치 끄라고 하는 표시가 돼서 스위치를 꺼버리면서 그 고혈압을 평생 나타나지 않게 살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거예요. 자, 이제 세 번째는 지금까지는 모두 다 세포 핵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설계사 사무실 안에 있는 문제인데 이 설계도가 저쪽 공사 현장에 전달되면 이건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포 핵에서 이 설계도 유전자가 복사가 되어서 저쪽 핵 밖으로 공사 현장으로 나가면 설계도대로 아미노산을 붙여주면 교회도 되고 부엌도 되고 기도실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설계도 안에 세포 핵 안에 있을 때는 이걸 DNA 형태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게 세포 밖으로 나갈 땐 복사본이 나갑니다. 원본이 나가는 게 아니고 복사본은 DNA가 RNA로 복사가 돼서 나가요. DNA와 RNA는 똑같은데 도장을 보면 무슨 글씨인지 잘 모르겠죠. 그런데 종이에다 딱 찍으면 무슨 글씨인지 금방 보여요. 같은 내용입니다. RNA나 DNA는 같은 유전자예요. 그런데 복사본이라고 하는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DNA가 세포 핵 안에서 복사가 되어서 RNA가 되면 세포 밖으로 저쪽 공사 현장으로 날아가요. 거기 있는 명령대로 아미노산을 갖다 붙여주면 암덩어리도 생기고 별의별 질병들이 다 생기는 거예요. 여기까지 진행이 됐는데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것을 좀 치료해야 되겠다. 어떤 전략을 펼치는가 하면 저쪽 공사 현장까지 설계도가 날아갔는데도 벽돌 쌓는 일용직 아저씨들은 설계도를 해석을 못합니다. 그것을 어떤 전문가가 해석을 해줘야 벽돌을 그대로 쌓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마지막에는 그 RNA를 해독해주지 말아라 하는 명령을 보내서 공사 현장까지 날아갔는데도 그 리보솜이 RNA를 해독하지 못하게 하면서 그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해주는 시스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이라도 우리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생활을 바꾸어서 살아가기만 한다라고 하면 어떤 질병 유전자를 물려받았다 할지라도 1차, 2차, 3차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여전히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이 후생 유전학자들의 연구 결과입니다. 자,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에덴을 등지고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질병들이 지금 우리를 애워싸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멸망당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이제라도 돌아서서 저 하늘을 향해서 걸어가는 생활을 좀 해봐라. 그러면 아무리 늦었을지라도 너희들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다. 그렇게 우리 인류를 위해서 마지막으로 어떤 죄를 짊어지고 어떤 죄악에 암이 걸렸을지라도 죽지 않고 살아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세 번의 큰 외침을 천사들을 통해서 보내주고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천사가 날아와서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으니 누구를 경배하라고 그럽니까? 창조주를 경배하라는 거예요. 어떤 의사도 그건 불치병이라고 얘기하고 당뇨는 불치병이다, 죽을 때까지 관리할 뿐이다, 그 합병증 우리 어찌할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한다 할지라도
지금이라도 방향을 바꿔서 에덴으로 돌아가는 생활 습관대로 살아가기만 한다라고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히스톤 단백질을 붙여주는 전략을 사용해서라도 그 질병 나타나지 아니하고 내가 여전히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해서 감사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멸망의 길로만 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또 두 번째 천사들을 보내주셔요. 너 계속 그렇게 창조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모든 질병 치료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생활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네 뜻대로만 살아가려고 하면은 그거는 결국은 무슨 정신이 되는 겁니까? 바벨탑 쌓는 정신이 될 것이고 결국은 무너진다. 결국은 죽는다. 그러니 돌이켜라. 에덴으로 돌아온 생활대로 지금이라도 살아봐라. 그래서 그렇게 돌이키기만 하면은 그 질병 유전자 하나하나에다가 메틸기를 붙여주면서 그 질병이 없는 것처럼 평생 살아가도록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고 하는 이 두 번째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받아 한번 순종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더 이상은 없어요. 끝까지 생활 습관 바꾸지 않고 고혈압 걸릴 수밖에 없는 LA 갈비만 먹으면서 살면은 어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이라도 그렇게 끝까지 살아가면은 결국은 짐승의 표를 받은 결과가 될 것이고 밤낮 쉼이 없다 영원한 멸망의 유황불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 최후의 통첩인데 이것까지 듣지 않으면은 결국은 그 질병에 쓰러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기별의 반응을 보이기만 해도 마지막 이 질병 유전자 암호를 해독하지 못하도록 명령을 내리면서 우리가 영원히 쉼을 누릴 수 있는 구원의 축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것이 이 인류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최후의 통첩이고 최후의 사랑의 메시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후생 유전학, 아무리 질병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났다 할지라도 태어난 이후에 내가 생활 습관을 바꾸기만 한다고 하면은 얼마든지 그 질병 유전자와 상관없이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후생 유전학이 최근에 많은 연구 결과들로 지금 세상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2003년도 11월 달에 듀크 대학의 랜디 지르틀 박사님이 발표한 연구 결과가 이 후생 유전학자들에게서는 굉장히 중요한 연구입니다. 노란색 털을 가진 쥐를 가지고 실험을 했어요. 그런데 노란색 털을 가진 쥐를 보니까 일반적으로 뚱뚱합니다. 그러니까 고혈압, 당뇨도 훨씬 많이 있어요. 그런데 갈색 털을 가진 쥐가 있는데 이 쥐는 고혈압, 당뇨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전자를 조사를 해보니까 노란색 털 유전자 옆에 비만 유전자가 같이 있어서 노란색 털이 발현이 되면은 비만 유전자도 같이 발현이 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노란색 털 쥐로부터 세포를 여러 개를 뜯어냈습니다. 여러 개 뜯어내서 그 속에 있는 세포 핵만 뽑아냈어요. 그리고 여자 쥐에게서 난자를 또 여러 개를 채취해서 그 난자 속에 있는 핵을 다 뽑아냈습니다. 뽑아내고 노란색 털에 날씬한 노란색 털에다가 이 뚱뚱한 유전자가 있는 그 핵을 이 난자 속에다 집어넣었어요. 이게 요즘 가능하잖아요. 이렇게 해서 수정란을 여러 개를 만들었습니다. 이건 이제 복제양 둘리 만드는 것과 같이 똑같은 쥐를 복제할 수 있는 기술이 지금 가능해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 수정란을 여러 대리모 자궁에다가 착상을 시켰습니다. 이게 죽지 않고 분열을 해서 태어난다고 하면 색깔은 무슨 색일까요?
무슨 색 쥐가 태어날까요? 노란색 쥐가 태어날 거예요. 자, 그리고 비만 유전자가 들어있으니까 뚱뚱할 겁니다. 고혈압도 잘 걸릴 거예요. 이게 지금까지 알고 있는 유전학이에요. 그런데 무슨 실험을 새롭게 했는가 하면은 이쪽 대리모들에게는 라면을 먹게 했습니다. 인스턴트 식품을 먹게 했어요. 이쪽 대리모들에게는 브로콜리를 먹게 했어요. 다른 건 다 똑같은데 이미 유전자는 결정됐잖아요. 그런데 그 대리모의 음식 하나만 다르게 했는데 이제 새끼가 태어났습니다. 인스턴트 식품을 먹고서 태어난 이 쥐는 예상한 대로 노란색 털의 뚱뚱한 쥐가 태어났어요. 이건 놀랄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미 유전자가 결정됐는데도 대리모가 건강식을 했더니 갈색 털의 날씬한 쥐가 태어난 거예요. 와, 이게 무슨 일일까? 이게 이미 유전자가 결정이 됐는데 그 임산부가 먹는 음식에 따라서 유전자가 바뀐다는 것인가? 이건 지금까지 본 적이 없는 새로운 문제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갈색 털에 날씬하게 태어난 쥐를 다시 세포를 뜯어가지고 유전자를 읽어봤습니다. 읽어봤더니 노란색 털에 비만 유전자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있는데 왜 안 나타났느냐? 여기에 먹은 음식 속에서 메틸기가 들어와가지고 노란색 털과 비만 유전자의 메틸기가 척척 달라붙어가지고 스위치를 꺼버렸기 때문에 노란색 털과 비만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이때부터 이제 유전자가 이미 결정이 됐어도 그 결정된 이후에 음식이나 생활 습관에 따라서 이 유전자 스위치가 꺼질 수도 있는 것이구나. 이것을 후생 유전학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이면서 지금 엄청난 속도로 이 후생 유전학들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동물 실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사람 차원에서도 이게 이제 치료 방법으로 지금 활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한 예를 좀 살펴보면은 미국 그 샌프란시스코에 이 존 맥클론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는데 이분의 집안은 일찍 죽는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집이에요. 그래서 50대를 넘지 못합니다. 40대, 50대를 그 아버지, 할아버지, 큰아버지 넘지 못하고 다 죽어요. 그래서 이 맥클론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우리 집안은 단명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났으니까 동생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잘 살아서 40을 넘기도록 하자. 이게 어렸을 때 목표였을 정도입니다. 그런데도 안타깝게 46살에 말기 전립선암에 걸리게 돼요. 그래서 병원을 찾아가면은 암 요즘 쉽게 치료됩니까? 치료 방법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거 쉽지 않은 것입니다. 말기인데. 그래서 그 확실하지도 않은 방사선이나 이런 거 치료 안 받고 좀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을까? 그때 미국에서 유명한 의사를 만납니다. 클린턴 대통령 건강자문의. 대통령 건강자문이면 뭐 최고의 의사들이 뽑히는 거 아니겠어요? 이분을 만나는데 이분이 수술하지 말아라. 항암 치료도 받지 말아라. 그건 옛날 의학이고 요즘 최근에 태동한 의학으로 치료하면 좋겠다. 그게 뭡니까? 후생 유전학적인 치료법이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암을 비롯해서 모든 질병은 생활 습관이 잘못돼서 찾아오는 것이다. 당신이 어떤 질병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질병 유전자 끌 수 있는 스위치 끌 수 있는 식생활 습관, 운동 습관, 명상 그렇게 하기만 하면 이 전립선암 수술 안 해도 스위치 꺼지면 치료될 수 있다. 이분이 이게 신의학인데 들어보니까 일리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치료 다 거부하고 이 동물 차원에서 지금 연구가 되고 있던 이 실험을 이제 자기에게 적용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전립선암이 3개월 만에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놀라운
임상 사례가 나타나면서 세계 각종 매스컴에게 발표가 됐는데 그것을 좀 한번 잠깐 들어봅니다. 그대로 물려받은 유전자의 운명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걸까? 한 요가 교실. 참가자는 모두 암에 걸렸던 남성들이다. 이 중 잭 맥클로시는 전립선 암을 이겨내고 유전자를 바꿔서 화제가 됐다. This study found that an extremely low-fat diet can actually alter some of our genes, including the ones that cause cancer. When Jack 미국 남성들에겐 전립선 암이 제일 무섭다. was a devastating blow. 매일 100여 명이 이 암으로 사망한다. Overseen by Dr. 그런 암을 고치고 유전자를 바꿨다는 얘기인데 from his diet. Success stories 정말 featured in 가능한 Washington's 일일까? new study. 제작진을 만난 잭은 먼저 가족의 내력부터 설명했다. This is my parents and me. Probably I was about 4 years old then. Happy. Yeah, I was always. 자, 아주 괜찮은 This is my 집안인데 parents when they got 단명 married, 유전자를 가지고 and the 태어났어요. newspaper clippings about the wedding. 그의 가문은 이름난 명문가였지만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그것, 건강의 축복은 없었다. 대대로 단명하는 집안이었다. We have a history of heart disease in my family. 아버지는 My 45세 father 때 died when he was 심장마비로 45, heart 돌아가셨어요. attack. His father, my grandfather, 할아버지는 died when he was 46세 46. 때, 큰아버지는 My 50세에 father's only 돌아가셨어요. brother died when he was 50 of a heart attack. So my brother and I, he's 3.5 years younger than 동생과 I am, 함께 우리는 promised each other 40대에는 and 죽지 말자. ourselves that we weren't going to die in 이렇게 our 40s 결심을 해요. of heart attack. 제발 40대만 넘기자. 공포와 안도가 오가는 시간들을 지나 잭은 다행히도 가문의 한계를 순조롭게 넘길 수 있었다. You know, when I had my 46th birthday, that was a big event for me because that was the birthday my father didn't have. 하지만 기쁨도 잠시, 운명은 끈질겼다. 전립선 암이 기어이 찾아왔다. 전립선 암을 선고받으면 사람들은 보통 절제 수술을 하거나 방사선 치료를 하기 마련이다. 그러나 잭은 수술실 대신 부엌으로 향했다. 좋아하던 햄버거와 고기를 끊고 채소 위주의 균형 잡힌 자연 식단으로 식생활을 확 바꿨다. 모두들 무모하다 했다. 하지만 결과는 놀라웠다. 잭의 몸에서 암세포가 사라졌고 유전자에도 변화가 생겼다고 한다. My prostate cancer has, I'm not willing to say that 생활 that I'm cured, 습관을 but they 바꿨는데 can't find the cancer. 3개월 It's 만에 not detectable. It's 전립선암이 undetectable 흔적도 없이 anymore. 사라졌어요. Nobody thought that genetic expression could be changed without medication or, some strong intervention medically. And they didn't think that it would happen that quickly, within 90 days. 잭의 선택엔 전문가가 함께했다. 저명한 예방의학 전문의인 딘 오니시 박사. 미 대통령의 건강을 챙기던 그는 암 환자들의 식단 변화가 가져오는 유전자 차원의 변화를 과학적으로 점검했다. That over 500 genes were changed in men who had 그래서 prostate cancer. 3개월 만에 어떻게 전립선암이 사라졌는가 하고 유전자를 검사를 해보니까 3개월 만에 생활 습관을 바꿨더니 전립선암을 일으키는 데 관계된 유전자 500개가 스위치가 꺼져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백투에덴에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쳐드리고 있는 이 방법은 무슨 민간요법이 아니에요. 가장 세계에서 앞서가는 치료법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도와드리고 여러분들이 기대했던 것 이상의 변화들이 이번 한 주일 동안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에서 나타날 거예요. 자, 과연 이 백투에덴의 치유 원리가 무엇일까? 한 예를 들면은요, 저쪽 숲속에서 뛰어놀던 침팬지를 잡아다가 아파트에서 키웠습니다. 코카콜라를 먹였어요. 또 피자도 먹였습니다. 그랬더니 동맥경화증에 고혈압이 찾아왔어요. 어디 병원 가면 고혈압 치료할 수 있습니까? 사람 고혈압도 치료 못하는데 침팬지 고혈압 치료 되겠어요? 그래서 하다 안 되니까 꼬리표를 하나 딱 붙여가지고 침팬지가
사는데 가장 좋은 숲속으로 그냥 돌려보내자 하고 숲속으로 돌려보냈어요. 침팬지가 이제 어떻게 했을까요? 새끼 다 먹여주는 밥이 이제 안 나오니까 자기가 뭐 뜯어 먹으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저기 다니면서 뜯어 먹는데 이건 유기농 중에서 최고 유기농 아니겠습니까? 이 백투에덴에서 가르쳐주는 마지막 뉴트리션을 얘한테 백투에덴 강의는 안 했는데 지가 알아가지고 좋은 것만 다 뜯어 먹었어요. 피자는 안 먹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또 이거 뜯어 먹으려면 한 군데 있지 않으니까 뭐 여기 가서 저기 가서 뜯어 먹다 보니까 하루 종일 운동요법 강의 안 했는데 운동을 너무 잘했어. 낮에 또 햇볕 보면서 다 그냥 바위 위에 누워가지고 아랫배 긁으면서 있으니까 일광욕도 제대로 또 했잖아요. 또 이 폭포수에 들어가서 목욕도 싹 하고 수치료도 제대로 하고 밤이 되면 또 자연이 깜깜하니까 잠을 잤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처럼 이 백투에 대한 8가지 강의는 안 했지만 살펴보니까 8가지를 제대로 한 겁니다. 그렇게 한 6개월 정도 지난 다음에 그 침팬지를 잡아가지고 검사를 했더니 동맥경화증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혈압약 안 먹였는데도 완전히 혈압이 정상이 됐습니다. 모든 생명체 속에는 자연 치유 시스템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기가 살아가는데 가장 이상적인 환경에서 가장 이상적인 음식과 가장 이상적인 생활을 살아가면은 그 망가진 유전자가 원래 상태의 것으로 돌아오게 만들어진 유전자 회귀의 본능이 있도록 만들어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게 돼요. 그러면 침팬지가 문제가 생겼을 때는 침팬지가 사는 고향 숲속으로 돌려보내는 게 답인데, 만약에 인간이 고장났다고 하면은 어디로 좀 돌아가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가장 이상적인 동산, 여기서 살아라 하고 가르쳐준 동산이 있는데 그게 무슨 동산입니까? 에덴 동산, 자연으로 돌아가야 돼요. 바로 에덴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백투 에덴은 그냥 자연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운동입니다. 백투 에덴, 인간이 가장 건강하고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었던 동산, 에덴이라고 하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히브리어로 기쁨이라고 하는 뜻 아니겠어요? 에덴 동산 그러면 기쁨의 동산, 즐거운 동산, 즐거울 낙자, 동산 원자, 바로 낙원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에덴으로 돌아가는 방법이 무엇인지도 좀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에덴으로 돌아가는 방법 8가지, 이 8가지만 실천을 하면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만들어졌었던 그 아름다운 건강과 행복, 이게 다 깨져서 불행하고 지금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 에덴으로 돌아가는 8가지 생활 습관만 우리가 회복한다고 하면은 에덴 동산의 모습으로 다 유전자 꺼질 것 꺼지고 스위치 켜질 것 켜지면서 완벽하게 회복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바로 백투 에덴 치유 원리인데, 8가지가 무엇인가 암기하기 좋게 백투 에덴에서 제일 첫 번째 나오는 B로 시작하는 빌리프, 바로 믿음 생활입니다. 세상 모든 전문가들이 그건 불가능합니다. 불치병입니다. 그래도 나를 만드신 창조주를 찾아가면 그분은 나를 다시 고쳐주실 수 있겠다라는 믿음을 가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 설악산 힐링 캠프에는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환자들이 많이 옵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전화를 받았어요. 골반뼈에서 몇 군데가 괴져 썩어 들어간, 뼈가 썩어 들어간다는 거예요. 우리 몸에서 골반뼈 잘못 부러지면 죽습니다. 근데 그게 계속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병원을 찾아갔더니 하다 안 되니까 칼로 수술해서 긁어내자. 긁어내고 인공뼈 집어넣자. 말은 쉽지요. 말은 쉽지요. 그 멀쩡한 원래 뼈보다 가짜 뼈 갖다 붙여넣으면 똑같겠어요? 똑같지 않겠어요? 그게 같겠습니까? 질병 치료가 그렇게 간단하면 뭐 얼마나 좋겠어요? 원래 멀쩡한 뼈도 썩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어떤 원인을 이 사람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어떤 원인이 있어요. 스트레스의 원인이 있든 음식의 원인이 있든 뭐가 있든 제가 얼핏 물어봤어요. 음식은 어떻습니까? 여자지만 술, 담배 다 한대. 10년 전부터 혼자 산대. 스트레스는 말할 것도 없겠지요. 분명히 이렇게 살아가면서 티임파고도 살맛이 안 났을 겁니다. 약해졌을 거예요. 그러면 티임파고가 PR을 구별하지 못하고 자기 골반 뼈를 티임파고가 공격하면서 썩어 들어가는 자가면역계통의 질병일 것이 틀림없습니다. 어떤 무슨 결핵균이 들어가서 지금 썩게 한다고 보기보다는 그거 같은 병원에서 벌써 치료했어요. 항생제로. 틀림없이 티임파고가 공격하는 자가면역계통의 질병입니다. 이런 쪽은. 근데 그 긁어낸다고 해서 멀쩡한 뼈도 공격해서 썩게 했는데 나머지 부분 또 공격할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해서 치료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악산으로 당장 와라, 당장 내려와라. 의학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수많은 종류의 질병들이 그렇게 와서 놀랍게 회복이 됩니다. 놀랍게 회복이 돼요. 저희 어머니가 지난주에 막 배가 아파가지고 막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내시경도 검사하고 침도 맞아보고 한약도 먹어보고 뭣도 해보고, 근데 이틀은 괜찮았다가 또 아파. 이게 도대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설악산으로 오시라고 왔더니 오는 날부터 하나도 안 아파요. 꾀병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오는 날부터 안 아파.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들이 원인을 알 수 없다고 그러고 불치병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만드신 분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가 어떻게 먹고 어떻게 살아야만 건강하고 행복하다고 말씀하셨는지 그 말씀대로 이제 돌아가 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우리는 모든 질병 치료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께 치료해 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빌리프, 믿음을 가져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두 번째 백투 에덴에서 A는 에어. 에덴 동산의 공기는 얼마나 신선했겠어요? 지금이라도 이 공기가 주는 치유력이 얼마나 엄청난지를 여러분들이 꼭 깨달아야만 됩니다. 특별히 건강 신경 쓰는 사람들이 식이요법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신경을 써요. 만약에 어떤 장로님이 돼지고기나 술을 한번 먹었다 그러면 아마 장로 그냥 잘릴 거예요. 먹는 건 어마어마하게 중요하게 여기는데 그 장로님이 30년 동안 운동다운 운동 한 번도 안 했다. 그것 때문에 자른다는 사람 하나도 없겠죠. 근데 제가 볼 때는 돼지고기 안 먹는 것보다 운동이 건강에 더 중요합니다. 이 가중치가 잘못됐어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맑은 공기입니다. 그냥 가자마자 소화가 돼요. 가자마자 두통이 사라집니다. 밥을 안 먹어도 40일을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식이요법보다 더 중요한 건 물입니다. 우리 몸의 70%가 물이거든요. 음식으로 채울 수 있는 건 30%밖에 안 돼요. 그 물은 10일만 먹지 않아도 죽습니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 공기입니다. 4분만 마시지 않으면 죽어요. 그런데 이걸 소홀히 여기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어떤 공기를 어떻게 마실지. 또 C는 컨티넌스, 절제요법. 에덴 동산에서부터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무엇을 먹어야 될지 무엇을 먹지 말아야 될지 이 절제법칙 지키지 않으면 여기서 다 고쳐줘도 소용이 없어요. 그냥 재발됩니다. 무엇을 해야 될지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될지 절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생활을 해야만 이 질병이 치료가 될 수 있어요. 또 백투 에덴에서 K는 keeping the Sabbath. 에덴 동산에서부터 있었던 법칙 아니겠습니까? 일정한 리듬과 함께 휴식을 취해 줘야 돼요. 한국 사람들 40대 젊은 나이에 죽는 남성 사망률 세계 1등인데 가장 큰 원인은 쉬지 않고 과로하면서 찾아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보니까 대부분 왜 젊은 나이에 암으로 쓰러졌느냐? 여유 있게 살면 암이 안 옵니다. 그냥 정신없이 사는 거예요. 이유야 여러 가지 있겠지만 앞뒤 안 보고 그냥 쉬지 않고 밤잠 안 자면서 뛰는 것입니다. 세포가 견딜 수가 없어요. 지금이라도
이렇게 과로해서 생긴 질병은 답은 현미밥이 아닙니다. 쉬어야 돼요. 만사 젖혀놓고 쉬어야 돼요. 한국 여자분들이 모든 요양원 참가자 중에 6대 1의 비율로 많습니다. 요양원 가보세요. 남자는 별로 없어요. 전부 여자야, 전부 여자. 여자들이 훨씬 병이 많아요. 병원 가보면. 왜? 죽을 때까지 일을 합니다. 암이 걸렸는데도 밥을 해줘야 돼. 아니, 밥을 얻어먹어야지 왜 밥을 해먹어요, 거기서. 암이 걸렸는데도. 그래서 만사 젖혀놓고 당신 살아야 되지 않느냐. 와라! 그러면 남편 밥 해줘야 되니까 못 온대. 제가, 아니, 왜 그렇게 사십니까? 휴가 한번 얻을 만한 자격 있게 살지 않았습니까? 아니, 1년 더 일해주고 죽는 것보다는 한 1년 휴가 내가지고 살아가지고 50년 더 해주는 게 더 좋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계산이 안 돌아가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그거 못해요. 그거 못한다고, 많은 사람들이. 쉬어야 됩니다. 시간 내야 돼요. 너무 과로해서 생긴 질병들이 대부분인 거예요. 또 백투에 대해서 이는 엑서사이즈, 운동을 제대로 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운동을 아예 안 하든지 운동을 하면 또 잘못해요. 한국 사람들은 운동을 제대로 하는 법을 배워서 해야 됩니다. 그냥 밥 먹고 살살 산보 갔다 와서 일주일에 운동 6번 했음 하고 체크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 운동이 아닙니다. 그건 치료되는 운동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운동은 효과가 없어요. 운동하는 법을 제대로 배워서 하면 하루가 다르게 좋아집니다. 설악산에 근육이 얼마나 약한지 요걸 돌려서 열지를 못해요. 문을 조금 잘못 돌리면 이게 이상이 와가지고 기부스하고 왔어요. 문을 열어줘야 돼, 맨날. 무슨 뭐 왕자님도 아니고 왕비님도 아니고 문을 항상 누가 열어줘야 돼. 운동이 잘못돼서 그래요. 그래서 운동요법을 제대로 가르쳐 줬더니 식당까지 계단 내려오기도 어려웠던 이분이 1개월 뒤에는 울산바위까지 올라갔다 내려올 정도로 완전히 건강해졌어요. 운동하는 법도 배워야만 됩니다. 백투 에덴에서 뒤는 드링킹 워터, 우리 몸의 70%가 물로 채워져 있으니까 어떤 물을 언제 어떻게 마셔야 되는지, 이번에 여러분들은 지금 이 500ml 물을 5병을 하루에 마시는 거예요. 한 병에 청일수 하나씩 넣으면은 하루에 4개 줬으니까 4병을 마시고, 이거 한번 넣었으면 꺼내는 게 아니에요. 이 청일수는 하나 넣고 두 번째 그 속에다 또 두 번째 넣고 4개를 다 마신 다음에는 이제 더 이상 넣을 것이 없으니까 물만 여기 4개 청일수 들어있는 데다가 넣어요. 그러면 마지막 또 똑같은 농도로 우러납니다. 그렇게 해서 하루에 5병 2500ml를 마시는 거예요. 물은 죽어도 안 넘어가는 사람들 많아요. 보니까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물 죽어도 안 넘어가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데 요 청일수는 들어가요. 그리고 이게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자세히 이제 설명을 좀 제가 할 텐데, 이게 소변을 잘 나오게 해줍니다. 이 구체적인 얘기는 나중에 좀 해드리고, 그 다음에 백투에 대해서 또 다른 이는 Enjoying the Sunshine, 태양계에서 가장 큰 에너지를 가진 것은 태양 아니겠습니까? 태양 에너지 없이는 꽃도 필 수 없어요. 벼도 익을 수 없습니다. 인간도 결국은 이 태양 에너지를 이 식물들이 탄수 동화작용으로 딱 저장한 에너지를 먹으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너무 무리하게 받으면 큰일 나는 건 사실이지만 어느 정도 사용하면 좋아요? 엔조이 할 정도로, Enjoying the Sunshine, 아주 적당하게 이 태양을 일광요법으로 활용하면 이건 최고의 치료제입니다. 그래서 저희 설악산에서는 이 바로 우리 힐링센터 뒤에 피골 계곡, 가을에 단풍이 지면 피처럼 물린다고 하는 피골 계곡이 45년 만에 2년 전에 오픈이 됐어요. 근데 아무도 몰라. 거기를 기가 막힌 골짜기인데 가보면 우리 식구밖에 없어요. 그래서 들어가서 그냥 옷 벗고 누워있어도 보는 사람이 없어서
지금 일광욕 하느라고 난립니다. 최고의 항암제예요. 최고의 불면증 치료제이고, 자, 이 인조인 즐길 정도로 햇볕을 사용하는 치료법. 마지막으로 N은 뉴트리션, 어떤 영양을 어떤 질병을 가진 사람들에게 먹도록 해야 될까. 이 8가지 생활을 이제 살아가면서 에덴으로 돌아가는 생활을 하자고 하는 것이 바로 백투 에덴 생활입니다. 자, 그래서 이 백투 에덴으로 돌아가면은 결국은 이 유전자가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는데 이것이 너무 많이 막 잘못된 게 켜지고 질병 유전자 스위치 켜지고 그런 상태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질병 유전자를 에덴으로 돌아가면은 에덴 동산의 상태와 똑같게 끌 것 끄고 킬 것 키면서 완벽하게 치료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백투 에덴에서 치료법 중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뭔가 하면은 그 잘못된 유전자 스위치 끄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누가 끄느냐 이거예요. 이 질병 유전자 스위치는 누가 꺼요? 의학적으로 보면은요, 이 유전자 스위치를 누가 끄는지 의사들은 밝혀내지 못하고 있어요. 세포 분열을 명령하는 신호를 받았다. 자, 세포가 분열하기 위해서는 어디선가 신호가 온다 그랬습니다. 이거 만드는 유전자 스위치 켜라 하고 신호가 와요. 어디선. 여기까지는 밝혀냈어요. 자, 보세요. 어떤 단백질을 만들어내야 된다. 그러면 어디선가 야, 그거 백혈구 만드는 그 유전자 너 빨리 활동해라고 신호가 온다는 거예요. 스위치를 켜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라스 유전자가 그 신호를 받는다는 것까지는 알아냈어요. 라스 유전자가 라스 단백질을 또 만들어냅니다. 그 라스 단백질이 유전자의 특별한 부위를 가서 딱 잡으면 이게 신호가 돼가지고 드디어 그 유전자 암호대로 아미노산들이 딱 배열이 되면은 갖다 붙여놓으면은 백혈구도 만들어지고 적혈구도 만들어진다는 사실들을 다 밝혀냈어요.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그 필요할 때마다 그거 활동하라 하고 그 신호가 어디선가 온다고 그랬는데 그게 누구에게서 오는지는 아직 의학적으로 밝혀내질 못하고 있다 이거예요. 누가 그 신호를 보내느냐. 여기 영국의 BBC TV 방송에서 의학 다큐가 하나 발표가 됐는데 제목이 The Ghost in Your Genes, 당신의 유전자 속에 유령이 살고 있다, 이런 제목을 붙였어요. 아무리 봐도 우리 유전자 속에 유령이 살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는데 이 제목을 유튜브에 치면은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이미 유전자는 여기다 결정이 돼 있잖아요. 유전자는 결정이 됐는데 필요할 때마다 이걸 스위치를 끄고 키는 손이 누구냐 이거예요. 지금까지 여러 학설들이 있습니다. 불가지론자들이 있어요. 모른다, 그것까지 어떻게 우리가 아느냐, 누가 키는지 뭐냐, 켜주면 사는 그대로 살면 되지. 불가지론자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진화론자들이 있습니다. 저절로 그렇게 키고 켜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신이 그 스위치를 키고 끄는 것 같다. 가장 합리적인 것을 연구하는 이 의사들이 볼 때도 어디까지는 발견을 했는가 하면 그게 저절로 된다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다. 그들은 고스트, 유령이 그렇게 하는 것 같다, 유령이 유전자 속에 살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 유령은 신은 신인데 우리들이 조금이라도 더 불행해지기를 원하는 신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고스트가 아니고 나를 어떻게 해서든지 질병의 수렁에서 건져내 주시고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들어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이라고 믿는 것이 그렇게 비과학적인 것은 아니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거예요. 자, 여기 성경에 보니까 한 아시리온을 주면은 참새 몇 마리를 살 수 있다 그랬어요? 2 아시리온을 살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두 아시리온을 주면 몇 마리를 살 수 있어요? 4마리를 살 수 있는데 누가 복음에 보면은 5을 살 수 있다 그랬습니다. 분명히 두 아시리온 줬으면 2마리, 4마리를 샀고 1마리가 더 왔으니까 1마리는 뭐예요? 덤으로 온 겁니다. 참새 자체도 보잘것없지만은 하나 덤으로 온 건 아예 값어치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렇게 하찮은 참새도 그 1마리도 덤으로 온 그 참새도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아니하신다. 그러면서 너희들은 오히려 머리털까지도 다 하나님께서 헤아려 주신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도 더 귀하니라. 오늘 머리털이 몇 개 빠졌는지 알아요? 몰라요? 아니 내가 몇 개 빠졌는지도 모르는데 내가 너 몇 개 만들어내라 신호를 보낸다고 자기 주먹 믿으라고 하는 사람들, 이거 좀 웃기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오늘 내 머리털 몇 개 빠졌는지까지도 헤아리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 너 몇 개 만들어내라, 이 신호 보내시는 분으로 좀 영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과 함께 이 잘못된 질병 유전자 끄고 키고 하면서 에덴 동산의 그 아름다운 형상대로 모두 다 회복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백투 에덴 힐링 프로그램을 어떻게 해서든지 에덴 동산의 그 아름다운 영육의 형상대로 좀 회복시켜 보자 라고 하는 의미로 제가 광릉내 요양원에서 이 백투 에덴 프로그램을 이제 시작을 하고 덕유산 요양원을 이제 오픈을 하고, 그 다음 여수에 있는 에덴 여수 요양병원,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이런 방법으로 암 환자들을 치료하는 암 전문 요양원으로 이제 오픈을 하고, 너무 많은 환자들이 치료가 되면서 서울에도 이런 거 좀 하나 짓자 해서 남양주시에 에덴 요양병원을 또 설립을 하고, 그 앞에 에덴 노인 전문 요양센터를 또 설립을 하고, 그리고 2002년도에 이 치료 백투에덴 치료 원리를 SBS TV 방송과 함께 잘 먹고 잘 사는 법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으로 발표를 하면서 한국의 웰빙 바람이 이제 불어오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미국에 가서 이것을 조금 더 분명히 이렇게 하니까 치료가 되는 건 봤는데 이것을 의학적으로 좀 더 확실하게 설명을 좀 해야 되겠다 해서 이런저런 이제 공부를 좀 더 하고 2년 전에 한국에 나와서 이제 백투에덴 힐링 센터를 설악산에 설립을 하고,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하니까 단점이 뭐냐면은 일주일 만에 딱 좋아지는 거예요. 근데 일주일 만에 평생 잘못 살았다가 일주일 생활 고쳤다고 해서 다 고쳐지길 바라는 건 좀 욕심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알았어, 요렇게만 살면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저는 집에 가서 이번 한 주일 배운 대로 그대로 하세요 하고 목이 터지라고 외치는데도 그대로 살아요, 안 살아요? 대부분은 안 되는 거예요. 틀림없이 이게 살 수 있는 병인데 너무 안타까워서, 그 중에 정말 간절한 사람은 완치될 때까지 가장 이상적인 환경에서 도와주는 센터가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기도에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설악산에 건물을 하나 이제 구입을 해서 힐링 센터를 오픈을 했고, 그곳에서는 1개월, 2개월, 3개월 치료될 때까지 그 환경 속에서 백투 에덴을 지금 실천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지금 프로그램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분명히 이렇게 했더니, 예언의 신에 나오는 대로 했더니 기적처럼 치료되는 건 봤지만,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를 좀 설명하고 싶어서 연세대학에서 이 공중보건학 석사와 박사를 공부를 해보니까 우리 치료 원리들이 학문적으로 상당히 증명이 된다는 것을 배우게 됐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는 역학 및 질병관리학, 어떤 질병에는 이
질병역자. 어떤 질병에는 어떤 영양이 있는 음식을 먹으면 치료에 도움이 될까? 영양역학으로 공부를 하면서 예언의 신에 나오는 그런 음식물에 관한 권면의 내용들이 의학적으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질병이 치료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증명이 되는구나 해서 그곳에서 많은 것을 또 배우게 됐고, 아메리칸 리버리 유니버시티에서 한의학 박사는 특별히 한방 식이요법학, 그 중에서도 항산화제에 대해서 이제 한의학 박사를 하고 또 한의학 석사, 또 한의사 또 자격증을 따고 천연치료 의사 과정에서 또 많은 이 천연치료에 대한 것을 이제 배우면서 이 모든 것을 하나로 묶어서 이 백투에덴을 좀 의학적으로 시스템화하고 증명하는 일들을 지금 해오고 있고, 이 이론대로 했더니 어떤 질병도 치료되더라. 이런 지금 임상 사례들을 연구하고 있는데, 제가 한 10년 만에 한국에 다시 나오면서 지선아 박사를 찾아갔습니다. 이분은 우리나라에서도 유명할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유명하신 분인데, 의학자들은 이 드라마에 하나 논문 올라가면 세계적인 스타입니다. 그런데 드라마보다 더 유명한 것은 뉴 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슨, 우리나라에서 여기 논문 올라간 의사들이 진짜 손에 꼽을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이분은 드라마 뉴 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슨 이런 데에 여러 편의 논문을 등재하는 세계적인 학자이신데, 이분하고 이제 만나서 우리 논문 하나 같이 씁시다 하고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무슨 논문을 쓰려고 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가장 앞서가는 학문으로 후생 유전학 쪽으로 논문을 한번 같이 쓰십시다. 모든 것은 생활 습관 때문에 생긴 질병이니까 생활 습관을 고치면 치료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후생 유전학 쪽으로 많은 환자들이 치료될 수 있다고 하는 논문들이 외국에서 몇 편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건 사람 대상으로 실험을 하는 거기 때문에 쉽지가 않아요. 몇 년 동안 예를 들어서 이렇게 먹었더니 치료된다? 이거 음식값 다 대줘야만 됩니다. 미국에서 하려면. 로마린다에서도 이거 돈 다 대주면서 하는 거예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백투에덴에서는 이미 계속 돈 내고도 오는 사람들 있지 않느냐. 그래서 첫날 오면 피 뽑아서 냉동 보관을 하겠다. 그리고 그 생활 습관이 왜 이런 질병을 유발시키는지 교육을 하고 생활 습관을 바꾸도록 하고, 몇 년 지났더니 암이 사라졌고 고혈압이 사라졌다. 그러면 그때 다시 피를 뽑아서 유전자 검사해보자. 그러면 틀림없이 고혈압 유전자를 물려받은 것이 있는데 어떻게 해서 고혈압이 사라졌는가 하고 보니까 고혈압 유전자에 메틸기가 달라붙어 있으면서 고혈압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하는 것을 한 1000건만 모아서 발표를 하면은 어떻게 했느냐. 그랬더니 이분이 박수를 치면서 이건 뉴 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슨에 등재될 뿐만 아니라 세계의 의학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연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합시다. 그래서 이 연구를 지금 같이 진행하기로 그렇게 의견을 모으고 있는 상태예요. 자, 그래서 이 백투에덴 힐링 프로그램은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이 몸속에 있는 여러 가지 자연 치유 시스템을 깨워주는 생활 습관을 한번 우리가 교육받고 그대로 살아보자. 그러나 문제가 하나가 있어요. 이미 잘못 먹었어요. 잘못 살았습니다. 잘못 먹으면서 들어온 독소가 있을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냥 지금부터 생활만 바꾼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냐. 이미 잘못 살아오면서 여기저기 독소가 찌들어 있는 건 어떻게 하겠느냐. 예를 들어서 자동차 관리 습관만 해도요, 엔진 오일을 몇 킬로에 한 번씩 갈아주라고 매뉴얼에 써 있어요. 한 5,000km 타면 갈아줘라 그랬는데 저 같은 경우는 10,000km가 돼도 안 갈았어요. 미국에서. 저랑 미국 간 날 똑같은 시에나 차를 제 친구하고 둘이 같이 샀는데 한 10년 탔더니 제 차는 완전히 폐차 직전이고 제 친구 차는 아직도 깨끗해요. 근데 그 친구는
5,000km 탈 때마다 엔진 오일을 갈았지만 저는 바쁘니까 10,000km, 20,000km 돼도 안 갈을 때도 있었어.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차이가 나는데 그렇게 관리를 잘못한 차가 10년 뒤에 어느 날 제 친구 차를 보면 너무 새 차야. 깨달았어. 아, 관리 습관이 잘못됐구나. 나 오늘부터 50,000km마다 5,000km마다 나도 엔진 오일 갈아줄 거야. 그럼 이게 회복이 됩니까? 원리 자체가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엔진 뜯어내서 보링을 하면 돼. 예? 이미 옛날 잘못 넣어가지고 막 찌꺼기가 찌들어 있는 것 요거는 한번 싹 씻어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고서 옛날처럼 또 관리 못하면 똑같아지겠지만은 그렇게 한 다음에 지금부터 나도 이제 엔진 오일 5,000km에 한 번씩 갈아줄 거야. 생활습관 바꾸면 똑같이 스무스하게 달려다닐 수 있는 것처럼 이미 LA 갈비 먹은 그 찌꺼기가 콜레스테롤이 심장 혈관에 찌들어 있다니까요. 오늘부터 채식해도 잘 안 돼요. 그래서 옛날에는 저도 생활습관이 잘못됐으니까 뭐만 바꾸자? 생활습관만 바꾸자. 이제 고기 먹지 말고 채식하자. 그러면 될 줄 알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근데 제가 미국에서 새로운 학문을 공부하면서 발견한 게 지금까지 잘못된 생활습관으로 찌들은 독소는 일단 디톡스를 해야 되는 것이구나. 여기 한 50년 쌓이면 이게 안 올라가. 이걸 50견이라고 그럽니다. 이게 50년 써먹으면 찌꺼기가 찌들어서 안 올라가는데 생활습관 바꾼다고 해서 그냥 통증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이거 뜯어내야 돼. 뜯어내는 게 뭐냐? 디톡스입니다. 독소를 뜯어내서 버리는 게. 이 디톡스를 짤막한 기간 동안 한 다음에 예전에 얘기하던 백투데이는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나 디톡스를 잠깐 하고 나서 생활습관을 바꾸면 예전에 제가 하던 프로그램에 비해서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치료가 빨라요. 평생 디톡스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디톡스만 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앞에 일정 부분 해둘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가 저녁에 이제 이 디톡스의 원리가 무엇인지, 기전이 무엇인지, 디톡스라고 하는 이름으로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이걸 의학 교과서에 나오는 방법대로 설명하는 디톡스 프로그램이 정말 많지 않습니다. 단어는 똑같은데 내용이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하나하나가 다 논문으로 증명되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대충 좋을 거다가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은 디톡스를 참여했겠지만은 이제 오늘 저녁에 제가 가능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 프로그램을 제대로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저녁에 오시는 분들은 왜 저녁에 오는가 하고 보니까 관심이 없어서가 아니고 죽어도 안 돼, 직장 때문에. 그런 분 있어요, 없어요? 예. 그래서 요 디톡스만큼은 제대로 해줘야 되겠는데 낮에 강의를 하면은 그 사람들은 디톡스 프로그램 참여했는데 디톡스가 뭔지도 모르고 일주일 지나요. 그런데 낮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제가 다른 데 분석을 해보니까 마음만 먹으면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만 생각이 되면은 낮에도 참석하고 밤에도 참석을 할 수 있어요, 구조적으로. 어디 제가 분석이 맞았습니까? 예, 그래서 낮에 강의하는 것과 저녁에 강의하는 게 틀립니다. 같은 걸 두 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저녁에만 중요한 거 강의를 하는 게 아니고 낮에도 더 중요한 거 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첫 시간에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저녁에 오는 사람이 할 수 없어요. 뭐 어떡하겠어, 직장 다닌다는데. 그분은 그냥 반조각만 듣고라도 최소한 치료는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디톡스 얘기만큼은 좀 저녁 시간에 얘기하면서 좀 듣게 하고, 낮에 오시는 분들은 그거 말고도 정말 들어야 될 게 또 있기 때문에 낮에 오시는 분은 저녁에 그 드라마 좀 보지 말고 녹화된 것 인터넷에서 다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몰아서 보시고 저녁에도 꼭 나오셔서 낮밤으로 참여하시면서 짧은 한 주일이지만은 평생 고민하던 질병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냥 1시간 하고 딱 끝내도 뭐 아무 지장이 없지만 하나라도 좀 더 전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제 마음이에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낮에 참석하시는 분들도 시간을 좀 조절하셔서
낮에 참석하고 바로 이제 이 시간에 이제 청오식 죽을 타서 먹고 그리고 바로 강의 7시에 들어가니까 가능하면은 시간을 그렇게 좀 조절을 해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여기서 잠깐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좋아지는 주인공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이 됐기 때문에 디톡스 그리고 또 어떻게 지금 나눠준 것을 먹어야 되는지 요 얘기는 일단 저녁 시간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당장 할 것만 제가 간단하게 얘기하고 마칠게요. 이제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받은 것 중에서 청오식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시간표에는 종합 영양 효소라고 써 있는데 청오식입니다. 예, 거기에는 양은 적지만 밥을 2사발 먹어도 들어있지 않는, 그래도 부족하기 쉬운 이 영양소가 24가지가 들어있어요. 미숫가루처럼 그냥 갈아 놓은 게 아니고 유명한 제약회사에서 하나씩 1차 발효시키고 1차 발효된 것도 섞어서 2차 발효시키고 그리고 또 그룹별로 또 섞어서 3차 발효까지 시켜서 특별한 효소로 만든 것인데 거기에 칼슘부터 비타민부터 미네랄까지 우리 몸에 필요한 먹어도 부족하기 쉬운 모든 게 다 들어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저녁에 살펴보겠지만은 우리가 아무리 잘 먹어도 결핍되기 쉬운 영양소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디톡스를 할 때도 그냥 굶으면서 하면 안 됩니다. 주스만 마시면서 하면 부족해요. 그래서 디톡스 기전을 살펴보니까 그때 디톡스도 일 아니겠어요? 그때 필요한 영양소가 있어요. 그것을 거기 다 넣어놨습니다. 그것을 컵에다가 컵 지금 혹시 받으셨어요? 예, 나눠 드릴 거지요. 그 컵에다가 먼저 그 가루를 찢어서 부으세요. 순서가 나중에 보면은 오히려 엎어지니까 가루를 먼저 붓고 거기다가 여러분들이 먹는 청일수물을 넣으세요. 청일수물을 3분의 2 잔까지 부셔서 수저로 저어요. 살살 저으면 얘가 섞어집니다. 처음에는 주스처럼 노란하지만 그렇게 해놓고서 3분을 기다리세요. 3분을 기다리면 호박죽처럼 죽이 됩니다. 그것을 그냥 배고프다고 먹으면 더 배고파요. 그것을 꼭꼭 씹어서 먹으면 배가 덜 고픕니다. 씹어서 먹으면 똑같은 양이 들어가도 이 이빨이 닿을 때마다 만복 중추신경에 자극이 가면서 배가 더 부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래 씹어서 그걸 먹습니다. 양은 적어도 배고파 미치겠다까지는 안 가요. 백투에덴 디톡스는 최소한의 칼로리를 먹으면서 합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몇 시에 강의 시작합니까? 7시에 강의를 시작하니까 7시 여기서 노래 부르는 게 몇 시에 들어가요? 6시 반부터 들어가면은 들어가기 전에 6시 반 노래 들어가기 전에 청이장이라고 있어. 길쭉한 거. 그것도 자르는 선을 자르면 잘 잘라집니다. 그 선을 잘라서 2개를 먹는데 몇 개 먹는다고요? 2개를 먹습니다. 그것을 입에다 넣은 다음에 물로 그냥 삼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물 조금 입에다가 넣고서 이거 하나 털어놓고 그 다음 물 한 잔을 마셔요. 이거는 씹으면 달라붙습니다. 그리고 바로 삼켜야지 얘가 물속에 들어가면 10배로 부풀어 나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이 장청소제인지는 나중에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씹지 않고 물로 삼킨다. 하나에 한 잔 마시니까 2개를 마시면 물 몇 잔 마신다? 2잔을 마십니다. 요렇게 마시면 돼요. 예,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제가 저녁 강의 시간에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사랑이 많으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퇴계원에서
이번 일주일 동안 백투에덴 힐링 캠프를 시작했습니다. 이제 시작했으니 마치는 순간까지 매 순간순간 발걸음 주님께서 동행해 주시고 평생 몸과 마음 속에 묵어있는 죄와 더러운 독소들 깨끗이 씻어내는 한 주간이 되게 해주시고 그 정결해진 그릇 속에 하늘에서 예비하신 치료의 성령 보내주셔서 기적처럼 회복될 수 있는 한 주간이 되게 해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